안녕하세요. 홀로석입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장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이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죠. 금리를 추가로 상승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 계속 반복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업자 수도 크게 늘지 않고요. 물가 지수 목표가 2%대인데 지금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상승 발언을 한 건데, 그로 인해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장기 침체 우려가 생기니까 증시가 영향을 받아서 이제 투자자들이 심리가 얼어붙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을 해서 내 계좌를 지키면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건지, 지금 물려있는 계좌를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이 하락하는 동안에 계속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부터 보시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종합차트 위쪽에 있고요. S&P 500 차트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를 위아래로 띄워놨고요. 제가 초보자분들은 제가 주봉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상 20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왔다가 지지를 할 때 매수를 하시면 상승 가능성이 있다,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체크를 한 지점들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20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는 걸 보고 매수를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 지점들은 안전성은 올라가고 리스크는 떨어지지만 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이미 많이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린다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상승하는 신호가 뜨더라도 현금 자체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하고 현금이 있을 때 이 지점부터 시작을 하시면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물려 있다가 다시 계좌가 복구되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요. 새로 거기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큰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자, 돌아와서 일봉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쭉 보면, 자, 키움증권 해외 차트를 보면 이 나스닥 종합 차트, S&P 500 차트,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신호를 제가 만들었는데 아무 때나 발생하는 신호들이 아니라 이제 바닥을 찍었다, 지금부터는 이제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해도 괜찮다, 하락을 하더라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위치다, 그런 신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건 매수 신호고요, 위쪽에 있는 건 매도 신호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뜨죠. 이렇게 신호가 뜨면 여기부터 분할 매수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 종합주가 지수 일봉 차트 캔들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평균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고 평균들이 하락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신호가 떴을 때 1차 계좌 매수를 하고
바로 상승을 하면 매도가 되겠죠. 그럼 수익 실현하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게 신호가 뜬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하락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될 때마다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렇게 상승할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면서 분할 매수했던 거를 수익 실현하겠죠. 그러고 또 분할 매수 또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또 반등을 하죠. 그러면 또 수익 실현하죠. 그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물려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S&P 500이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최하단에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이제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매수한 것들은 당연히 여기서 매도가 다 이미 돼 있겠죠. 현금화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락할 줄 모르고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종가가 1172포인트, 이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172포인트. 이렇게 1172포인트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거든요. 이 단기 고점에서 보세요. 1번 계좌 매수, 2번 매수, 3번 매수, 4번 매수까지 했죠. 4번 계좌까지 매수를 했어요. 그런 다음 이게 출렁출렁 합니다. 내려갈 때도 오르락 내리락 출렁출렁 하면서 내려가죠. 그러니까 파도와 같아요.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내려가요.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0%될 때마다 매수하면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네 번째 계좌 매수를 한 게 여기 매도되고, 여기 또 매수했다가 여기 또 매도되죠. 여기 매수했다가 여기 또 매도되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계좌 매도되고, 두 번째 계좌 매도, 첫 번째 계좌 매도 이렇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네 하면서 이제 상승장인가 보다 하고 매수를 했지만 계좌가 보통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렇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물려 있는 거예요. 뭐 무슨 수익이 있겠어요. 그냥 물려 있는 거지. 다들 좌절하고 절망감에 계속 떨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계좌 4개에서 6개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서 내려갔다가 남들이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수익 실현을 아래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올라가면서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첫 번째 계좌 이때부터 다른 사람이 이제 수익권에 들어올 때부터 자유의 몸이 되겠죠. 모든 게 현금화가 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장일 때는 계속 수익을 얻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락장일 때도 수익을 얻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점을 알게 되면, 이 저점을 포착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그 시점부터 비중을 실어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고점을 알 수 있다면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줄이고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고요. 지금 나스닥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을 점점 낮추고 저점도 점점 낮추면서 천천히 하락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 다음 우리 코스피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죠. 보이시죠? 이런게 이제 이런 추세선들은 보이셔야 돼요. 정말 이상할이 많지 추세선대로 거의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힘이 없는 장에서는 추세선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를 보시면 코스피는 1985년부터 차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1997년도부터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 보여드린 미국 차트처럼 우리 시장도 저점을 알 수 있다면 충분히 그때부터 비중을 실어서 대응을 해서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고점과 저점은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고 또 앞으로도 주식을 하는데 고점과 저점은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이 언제쯤 생기는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만들 수 있다면, 포착을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코스피의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신호가 떴을 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 남들이 우울하게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나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기다리고 상승을 하면서 물고기를 싹 다 잡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싹 다 잡아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수익을, 이 상승장은 누구나 이 상승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했을 때 수익을 실현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면 그 사람이 가장 똑똑한 거고요. 우리는 더 많은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이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하락장에 대처를 못하고 수익을 결국에는 잃게 되고 깡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이때부터 올라가더라도 비중을 줄이고 다음 신호가 올 때까지 계속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신호가 떴을 때 비중을 늘리면 또 수익 실현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횡보를 할 때는 비중의 문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할 때는. 근데 이렇게 고점 신호가 떴을 때는 그때부터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몇 개월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항상 이 몇 개월 내에 비중을 최대한 줄인 다음에 이렇게 신호가 아래쪽에서 떴을 때 이럴 때 그때부터 비중을 늘려야 수익을 실현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남들은 물려있지만 나는 계속 새로운 종목에 투자도 할 수 있고 수익 실현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횡보하는 장에서는 한 종목에서 세 종목 투자하는 분들은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 이렇게 몇 년 동안 이어지는 횡보장에서도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고점에서 수익 신호가 떴을 때 이때부터는 비중을 많이 줄여야 한다. 50%까지 줄여야 하락장이 오더라도 마이너스 50%가 오더라도 충분히 이 아래쪽에서 비중을 실으면서 마이너스 25%로 만들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다음은 제가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보세요.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을 최근에 매수를 했다가 완전 매도했는데요. 저는 계좌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를 마이너스 10%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분할 매수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한 종목을 1번 계좌부터 6번 계좌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두 번째 종목은 6번 계좌부터 1번 계좌로 역순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계좌가 평균 손실률이 평균적으로 맞춰지거든요.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관리도 쉽고요. 아니면 첫 번째 종목부터 계속 매수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종목은 완전히 그 회생 불가능한 계좌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매수를 하시고요. 첫 번째 종목은 1번 계좌부터 매수, 두 번째 종목은 6번 계좌부터 매수, 이렇게 매수하시면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고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바이오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저는 제가 만든 매수 신호를 이렇게 다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 매수 신호가 떴을 때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종가를 매수해서 10월 12일 날 이렇게 매수하고 10월 20일 날 요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요. 두 번째 계좌, 두 번째 계좌를 보시면 두 번째 계좌는 여기서 첫 번째 계좌 매수했고 10% 하락했을 때 두 번째 계좌 매수했거든요. 그러고 오늘 빠져나왔어요. 한 번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다 수익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계좌, 세 번째 계좌는 아까 두 번째 계좌 매수한 자리에서 10% 하락한
그러니까 첫 번째 계좌 매수가 기준으로 10% 하락했을 때 두 번째 계좌, 또 10% 하락하면 세 번째 계좌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오늘 장중에 상승할 때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다 9% 10%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온 거죠.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자 보세요. 얼만큼 매수 타이밍이 정확한지 한번 봐보세요. 과거부터 무조건 보셔야 내가 매수할 타이밍이 얼만큼 신뢰성이 있는지,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를 보셔야 되고요. 저는 차트를 과거부터 분석을 해서 이렇게 신호들을 만들 수 있었고요. 이 신호들은 색깔마다 다 의미가 다른 신호들입니다. 신호들의 수익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신호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차트 분석할 때 필요한 6가지 필수 요소 기억나시나요?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 추세선, 이렇게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이 신호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신호를 보시면, 자 보세요. 얼만큼 정확한가? 수익 실현하죠? 여기도 수익 실현하고요. 여기도 수익 실현하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한 게, 여기서 매수한 거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 매수한 거는 여기서 수익 실현하거나 여기서 수익 실현하죠. 몇 달이 걸리지만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내려갔던 이 부분들도 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 이렇게 수익 실현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매수했으면 바로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 여기서도 수익 실현, 여기서도 수익 실현. 1번 계좌는 5%가 목표가이기 때문에 다 쉽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매수한 거는 여기서 수익 실현할 수 있고, 여기서 했어도 여기서 수익 실현할 수 있고요. 그죠? 여기 매수했어도 여기서 수익 실현할 수 있고, 어떤 전문가분들은 보면, 자 여기서 신호 떴죠? 제가 추천드렸죠? 이 몇 퍼센트 갔을까요? 하면서 3,400원짜리가 2만원 됐어요. 그럼 7배. 이런 거를 자기 실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매도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 광고에 좀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그런 거를 이제 속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차트를 분석해서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보시면서 자기 스스로 실력을 갈고 닦아서 매수 매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신호가 떴을 때부터 목표가는 5%, 안정적으로 바로 현금화.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고 종목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으로 현금화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반등할 때 21유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양봉이 뜨고 저가고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포인트에 매수를 하시는 거를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오늘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종목 검색을 하실 때 어떤 검색 화면이든 간에 필요 없는 ETF, ETN, 스펙 제외를 하시고요. 그 외에도 관리 종목, 우선주, 정리매매 종목, 이런 것들은 검색 화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도 보시면서 종목명 옆에 왼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요. 그런 종목들은 최대한 걸으시고 검색을 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한도 초과 제외를 누르시고, 가격은 동전주를 제외한 1,000원 이상 누르시고, 시총은 최소한 1,000억 이상인 종목들을 하시고요. 왜냐면 조금만 하락해도 몇백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변동성도 강하고, 그런 동전주인 기업들 중에서 관리 종목이나 거래 정지 또는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은 1,000억에서 2,000억 넘는 종목들 중에서 고르시는 게 비교적 안전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제가 찾는 방식대로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이 종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가 차트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농어바이오, 경농, 우리바이오. 제가 오늘 수익 실현 했는데 또 이렇게 신호가 뜨네요. 이렇게 저가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박스권. 이 박스권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이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 아직 매수를 하시기 전인데 이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 경우에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우리바이오는 계속 이렇게 수익 실현을 주죠. 이때 샀으면 이때 수익 실현, 이때 샀으면 이때 수익 실현, 이때 샀어도 이때 수익 실현, 이때 샀어도 이때 다 수익 실현하고요. 이때 매수하면 매수하고, 하락을 하면 분할 매수, 또 상승하면 분할 매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바닥이 확실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완전 바닥이 보이고, 주봉에서도 최근에 주봉 신호는 아직 수익권이 아니네요. 그죠? 그리고 이치환불은 이때 신호가 떴고 오늘 매도될 수 있는 거고요. 주봉상 지금 신호가 떠 있는데 이 주봉상 신호는 금요일 종가에 신호가 살아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월봉상 신호가 떠 있는데 이때 매수하고 이렇게 지금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죠. 여기 재무제표를 봤을 때 EPS가 마이너스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올해도 계속 마이너스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소카, 인스코비, 지금 평소에 제가 종목 검색하는 속도로 지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지러우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유진기업은 지금 단기 고점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어제 뉴스가 뜨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런 건 절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급등한 거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 위에 매물대가 많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지표상으로도 이미 위험 신호가 떠 있고요. 월봉상 이렇게 서로 신호가 떠 있는데, 이거는 월 말에 가봐야 월 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재무제표는 괜찮네요. 그죠? 양호하죠? 이렇게 빨간색이 없는 것도 드문데. 라운피플, 경농. 경농 제가 아까 전에 봤는데, 그죠? 아까 거래량 급증에서 나왔고, 지금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화면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 경농이
고가 대비해서 60%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위치 자체가 조금 높네요. 그죠? 이 경롱이 이 정도 7,0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조금 더 바닥이 단단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 바닥이 그렇게 많이 단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네요. 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게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아래쪽에 있을 때는 저항 역할, 캔들이 위쪽에 있을 때는 이 지지 역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셔야 되고요. 여기 이렇게 갭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장대 음봉에다가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마무리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 매물이 굉장히 많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여기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추세를 전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월봉상 신호가 떠 있네요. 팜스코 지금 굉장히 저가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이 저항이에요. 이 부분이 한 20% 위쪽이. 그리고 월봉상도 저가. 그리고 요 밑에 강력한 매물대가 한 30% 아래쪽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라인인 거죠. 그리고 주봉상에도 신호가 뜬 상태에서 하락을 했고요. 굉장히 저가네요. 재무 상태를 보니까 EPS가 마이너스 892네요. 그죠? 작년에. 그런데 자 보세요. 작년 말에 2022년 12월 달에 연말 1년 데이터가 EPS가 마이너스 892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쿼터 기준으로 4분기가 2020이었거든요. 근데 4분기에는 실적이 좋았다는 말이죠. 4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892였다면 작년 1, 2, 3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고 2023년 1분기, 2분기 합했을 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역시 올해도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EPS는 마이너스다. 다시 말하면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이 되셔야 돼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중요하고 이 아래쪽에 BPS, EPS, PR, PBR, ROA, ROE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기본적인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PER이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가급적이면 피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물론 수익이 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언제 관리 종목으로 바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CJ CGV처럼 보세요. CJ CGV 지금 요때 들어가면 다 수익 실현 하거든요. 자, 이때 들어가도 수익 실현, 이때 들어가도 수익 실현, 이때 들어가면 이때부터 분할 매수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월봉상을 봤을 때 바닥을 뚫었잖아요. 이번 달에 4,670원으로 바닥을 뚫었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2023년도에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이걸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 발견했으면 무조건 패스하셔야 되고요. 그 전에 이렇게 지지라인이 있어서 8천 거의 9,000원대 지지라인이 있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비중을 싣거나 하지 마시고 다음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두 번 정도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렇게 9,000원 정도의 바닥이 보이고 그 바닥에서 엄청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추세로 돌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세를 못 돌렸죠. 이때 매수를 했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유상증자가 있었네요. 그죠? 이렇게 악재가 터지는 거는 막을 수도 없고, 회사가 힘들어서 자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했을 수도 있고, 기술 투자를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호재냐 악재냐가 갈라지는데, CJ CGV 경우에는 악재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영화 상영 수익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이렇게 전부 빨간색이죠.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피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때 매수를 했다면 계속 나중에 당연히 올라오죠. 나중에 올라오는데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이때 한번 매수하고 가만히 그냥 냅두는 것보다 이때 매수할 때 적게 매수하고 분할 매수로 이렇게 하는 게 한 번 이때 많이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 좋겠죠. 일단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 기준에서 좋은 종목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몇 종목 소개를 못 드렸네요. 죄송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